안녕하세요.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. 오늘 이제 국회가 열렸습니다. 이때 재난기본법이 통과가 됐는데요. 이 재난기본법은 소상공인과 관련이 또 있죠. 그래서 이 재난기본법이 무엇이고 소상공인분들에게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또 한 가지, 항상 이게 본회의 열리고 뭐 개정안이 된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죠. 손실보상 소급 적용. 이거 도대체 언제 될까요? 그래서 이 넋두리 그냥 하소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들어갑니다. 자, 오늘이에요. 오늘 27일 오후에 이 국회 임시회의가 열렸는데, 자, 제 5차 본회의가 이제 기회가 됐었습니다.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법이 통과가 됐어요. 뭐 이미 뉴스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세 사기 특별법, 전세 특별법도 오늘 이제 예의가 통과가 됐죠. 그래서 이런 게 아마 뉴스에 도배가 됐을 텐데, 근데 하나도 더 보셔야 되는 게 이 재난기본법이라는 것도 같이 개정안이 됐습니다. 이게 국회에서 이제 오늘 통과가 됐는데, 이 재난기본법이 이제 소상공인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게, 재난을 피해 입은, 그러니까 재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.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개정안이 된 거예요. 자, 좀 더 가볼게요. 자, 재난기본법 보겠습니다. 이게 왜 이 개정안이 나왔냐면 2016년도에 태풍 차바가 왔었습니다.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했는데 이때 소상공인은 뭐 지원할 법률에 근거가 없다. 뭐 지원 근거가 없다는 거죠, 법률에. 이런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었습니다. 그 당시에.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. 2016년이고 가장 심했던 것이 이제 울산 쪽이었습니다. 이제 지금 여정방송 듣고 계시는 울산 쪽 소상공인분들 아마 악몽이 뛰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요. 그 당시에 이제 울산을 완전 집어삼켰었죠. 예, 태풍 차바가. 근데 그 당시에 울산 소상공인분들이 진짜 특히 전통시장이라든지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는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겁니다. 재난을 당했어도 소상공인분들이. 그래서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는 이 재난기본법에 대해서 이제는 예의가 나왔던 거죠. 이 개정 전,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요, 지금 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, 이 재난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게 주 생계 수단인 이제 농업, 어업, 임업, 생산업, 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생계 지원해주고요.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해줍니다. 재난 피해 시설 등을 복구할 때, 이게 중요하죠. 재난 시설 등을 복구할 때 주택이나 농경지, 그 다음에 농림, 축산, 수산, 산림 등 시설에 대해서 복구 지원을 해줘요. 이건 딱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막 재난 피해 나셨을 때 뭐 벼 무너지고, 그 다음에 뭐 말 그대로 뭐 소라든지 돼지 이런 축산 이런 쪽도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 지원을 해주잖아요. 근데 이제는 기존 법에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이 뭐라 할까요? 이게 보호를 많이 받는다 하지만 사실 뚜렷한 뭔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봐도 그렇게 느끼거든요. 소상공인도 장사하는 사람이고 재난 피해를 입으면 막대한 그 재산상의 피해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이게 이제 재난기본법이 이제 오늘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한 거예요. 그러면 이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소상공인도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재난 피해 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기본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. 의미는 뭐냐면 이번 연도에 또 태풍 오겠죠? 그 다음에 뭐 장마 오겠죠? 비 피해 오겠죠? 바람 올 거예요.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풍수의 보험을 들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보상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런 법들이 하나하나씩 개정이 되면서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변해가는 거죠.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피해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. 이게 오늘 이 재난기본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사실 뭐 전세 피해 이런 거는 전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는 특별법이잖아요. 근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. 오늘 본회의가 바로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 알고 계시고
이번 여름에 또한 태풍 피해가 받으면 적극적으로 우리의 그 주장, 우리 재난기본법에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, 이제는. 그래서 지원을 해달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권리 주장을, 그러니까 알아야 권리 주장을 합니다. 그렇잖아요. 항상 공부라는 게, 공부를 해야 내가 뭘 알고 있으니까 권리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있고, 재난기본법이. 그럼 여기서 항상 떠올라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. 바로 뭐 국회, 뭐 개정안 이러면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야. 소급 적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이거는 아시겠지만은 국회에서 개정이 돼야 됩니다. 법이. 국회에서 개정이 안 되면 소급 적용 되기가 어려워요. 일단은 지금 이 손실보상법이라고 했잖아요. 제가 항상. 그죠? 우리가 받았던 일시적인 지원금 이런 것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줬을 뿐이에요. 근데 손실보상은 법입니다.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드리죠. 손실보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도 신청 가능하세요. 이게 법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내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. 자기가 대상인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지금도 신청하면 나옵니다. 이 손실보상을.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런데 소급 적용이 문제죠. 소급 적용이. 2020년 4월부터 피해받았던 것들. 이 소급 적용은 법이 소급 적용을 안 해놨어요. 처음 만들 때부터. 그렇기 때문에 개정이 돼야 됩니다. 그럼 누가 움직여야 되냐? 정치권이 움직여야 돼요. 정치권에서 움직여야 이게 발의하고 그 다음에 의결도 되고 이럴 텐데 발의 자체는 안 하는 겁니다. 지금 정치권에서. 그러니까 감감무소식인 거예요. 재난기본법 통과되는 거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. 도대체 누가 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발의를 할까? 누가, 어떤 정치인이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까? 지금 진행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. 아니 뭐 정부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. 법 자체가 지금 소급 적용 안 되게 되기 때문에. 뭐 그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개정해라. 법이 있어야 뭔가 지원할 거 아니냐.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. 그러면 정치권에서 나서줘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지금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소급 적용 말하고 싶어요. 좀 뭔가 이렇게 오늘 이런 것처럼 재난기본법 뭐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된 것처럼 저도 막 드디어 누가 소급 적용 발의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막 정치권에서 뜨겁고 이게 좀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없어요. 진행이 안 되니까. 예. 지금 제자리입니다. 제자리. 이건 너무 안타까워요. 또 언제 진행될까요? 이게 너무 눈에 보이죠. 분명히 총선 되기 전에 분명히 정치권에서 또 이 얘기 나올 겁니다. 예. 분명히 나올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제가 항상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잖아요. 예견해 드리잖아요. 다. 분명히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총선 전에 아마 정치권에서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. 개정한다, 우리가 한다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저는 좀 희망을 걸어봅니다. 예, 저는 좀 희망을 걸어봐요. 소급 적용 돼야 되겠죠. 너무 힘들잖아요, 소상공인분들. 예, 그래서 이 소급 적용도 정치권에서 조금 이렇게 재난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뭐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거가 사회적 아젠다다 보니까 빨리 통과된 거잖아요. 사실 전세사기 피해 받으신 분들 지원하는 이 특별법이 진짜 뭐 순식간에 그냥 바로 그냥 나오자마자 이렇게 되잖아요. 이 정치인들 관심만 있으면 이거 가능하거든요. 이것도 관심이 없는 거야 지금.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빨리 정치권에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, 이런 아쉬운 마음. 그냥 넋두리예요. 넋두리. 그냥 하소연. 예,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현황을 좀 체크해드렸고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또 오늘 또 국회가 열렸잖아요. 27일이고 오늘이 이제는 목요일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거 보면서 그냥 씁쓸하더라고요. 언제 저기에 이 소급 적용 안건에 올라가서 땅땅땅 때릴까. 이런 좀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,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. 앞으로 계속 제가 여러분, 소상공인 자영업자, 그 다음에 특허 프리랜서,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한 정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일매일 밤 8시입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여의도 정보면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이죠. 그래서 매일 밤 8시입니다. 정보로
방송하니까요. 여러분 뭐 매일매일 봐주시고 속보 긴급 방송은 뭐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오신 분들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정은요 경제평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시사 프로그램 가는 거 알고 계시죠? 여러분 얘기 나오면 바로바로 정치권에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안 되겠어. 자꾸 이제 경제 쪽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소상공인에 대한 이게 없어.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이 나가는 정치인들이 이게 진짜 이 정관용의 시사본부나 김태현의 정치쇼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 많이 얘기하거든요. 많이 오고.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 많이 돌고 많이 들어요 또. 그래서 야 여기 가서 차라리 기회 있을 때마다 진짜 소급 적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정책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일단 출연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. 월요일날 8시 30분 김태현의 정치쇼라든지 많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. 들어보시고 뭐 유튜브에 제 얘기 뜨고 제 이름 치면 나오니까 나오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입니다. 우리 여정가족님들 인사하고 끝낼게요. 자 오늘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 8시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8시 조금 넘을 것 같네요. 오늘 너무 바빴고요.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서 내 생활에 제 생활에 대해서 최선을 살고 있습니다. 여정이 여정답게 늘 성실하고 늘 꾸준하게 살고 있고요. 그런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힘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려요. 우리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.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고 너무 힘들죠.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.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렵지만 조금만 더 버티시면 돼요. 그래서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항상 여러분께 힘이 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힘내실 거죠? 자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.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.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.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